우리의 JM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미국 시간이죠. 8월 2일부터 이제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데,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굉장히 다른 나라랑 다르게 관세 협상에 사실은 유리했다고 보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걸 많이 갖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협상을 지금 뒤로 미룬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완전히 척져 있잖아요. 그 왼수 느낌이잖아요. 중국처럼 많이 대들어버리면 꼬리 내리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그 언론에서 마치 8월 1일 이전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게 언론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나 돈이나 사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협상이 8월 1일 되지 않아도 크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요, 유럽연합이랑 일본이랑 관세 협상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둔 거고요. 지금 유예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다시 얘기를 나와서 90일 동안 또 연장 기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세게 나오고 또 맞대응할 정도로 강대국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9월달, 10월달 타결 목표로 지금 딜레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협상하는 가운데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이재용도 가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8월 1일날 일단 관세를 두들겨 맞아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 계속 협상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문제를 지지난주부터 이야기할 때 트럼프 편드는 새끼 매국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싫으니까 트럼프한테 이재명 박살내줘 하는 극우가 있고 기자들이 있다는 게 되게 열받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의 말이 하나 보도로 나왔었어요. 더 버텨보라. 이 버티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처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발바닥 핥기 시작하면 국익은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버틴다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게 협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트럼프가 딱 찍고 야, 이 돈 내놔. 양아치 노릇하는 거죠. 한 700조 내놔. 그러면 내가 관세율을 낮춰줄게 이런 건데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그런데 시간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트럼프도 초조한 거예요. 한국이 초조한 게 아니라 트럼프도 초조한 거다. 이제 막 품목별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거기다가 농산물 들어오고 이제 뭐 또 이면에는 미국 무기까지 들어올 거고 이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매국노들만 없다면 협상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렇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협상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보통 15% 이야기 하잖아요. 15%로 낮출 텐데 15% 이미 예정돼 있는 거야. 한국은 뭘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트럼프 임기 끝나면요 안 지켜도 돼요. 맞아요. 아니 저는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안 가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2004년도에 인가받지 않고 대학 명칭을 쓰면서 돈 버는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인당 180에서 4천만 원씩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사기로 그 혐의가 밝혀져가지고 그걸 결국 이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트럼프는 사기꾼 양아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1기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짓이 뭐냐면 멕시코에다가 담벼락 짓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무역 관세를 했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멕시코 장벽도 흐지부지 중국과의 관세도 흐지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2기가 돼서 뭔가 딱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트럼프는 질질질질 흔들릴 겁니다. 맞죠.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까먹은 게 있어. 한미 FTA는 왜 했어 그럼? 그러니까 관세를. 아니 한미 FTA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줄 건 주고 바꿔 뭐 그러면 소고기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협상을 왜 했냐고.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야. 남북관계 김정은 문재인 둘이 합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특히 9.19 군사합의 같은 거. 지가 들어오면 다 없애버리잖아. 이걸 양아치라고 하는 거야. 한미 FTA 협상 무력화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건 지금 그 대한민국이 나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기재부 장관, 뭐 통상산업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다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 중이에요. 대부분 끝났다는 게 정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정우성 갔죠? 왜냐면 이 상황에 자동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우성 갔죠? 그리고 그 전에 어저께는 이재용 갔죠? 그러면서 이제 1심 단결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고 지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관료들하고 경제계 수장들이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삼성도 현대도 손해보고 협상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언컨대 어떤 협상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힘과 기레기들은 협상 실패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 미리 알고 보시라고.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원래 이제 마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저 마스가의 S는 쉽 만드는 거예요. 조선업.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력, 조선업으로는 세계 최고였다가 그 모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가고 뭐 하면서 조선업이 낙후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다. 근데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 1, 2등 다투고 그렇죠. 있잖아요. 독을 때리는 건 또 여기서 윤석열 나온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윤석열이한테 제안을 한 게 그거였어요. 조선업에 관련해서 우리 좀 도와줘. 근데 윤석열이 쌩깐 거예요. 뭔 말인지 몰랐겠지. 네. 쌩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 기술력 갖고 싶어. 여기가 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한화의 그 김승현 아들 김동관이가 미국 건너간 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 넘어간 거지.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하나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하나 사서 만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거기 엄청나다. 다 이재명 진짜. 대통령 알고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물론 글로벌화 됐다 그러지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당연히 반도체고 이번에 거기 이제 테슬라랑 또 계약해가지고 삼전이 막 오르는 게 그 이유 때문이죠 지금. 근데 오늘 테슬라하고 LG하고 또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배터리.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는 3일밖에 못 써요. 배터리는 한 30일 씁니다. 감사합니다. 제 LG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데 그건 SK하고 여러분들은 한화, LG 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포함하고 삼성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저 투자가 바이든 때 이미 확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오고 싶어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안 꺼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은 뭐 25%로 뭐 벼락 맞나 이런 개 같은 기사를 써내고 있는데 신경 끄셔도 돼요.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협상인 거고. 그렇죠. 윤석열 했으면 우리 관세 50%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더 준다고.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일본은 15% 했는데 대한민국 15% 못하면 큰일 난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본은 15%하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일본을 갖다 통째로 바치는 것 같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는데 그러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들의 기레기성만 없다면 얘네들 그렇게 말하고 싶은가. 이재명 정부의 위기. 그러니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협상력이 없어서 우리가 털렸다라는 미리 준비된 기사라고 봐요. 미친놈들인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극우들은 또 그 윤석열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재명 정부를 힘들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써먹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이재명 대통령 믿습니다. 잘하실 것 같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민생 쿠폰 다 받으셨죠? 네. 민생 쿠폰 받아가지고 지금 언론의 헤드라인 너무 좋아. 간만에 배달이 100건씩. 민생 쿠폰 현장 반응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쿠폰 유치하려고 난리 났잖아요. 네, 반응이 뜨거워요.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초등학생 저희 딸은 엄마 내 앞으로 나온 거 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언론이 이제 쓰는 거지 이제 부모 자식 갈등 조장.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놓고 그걸 이제 앞으로 미래 유권자들인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누가 줬는지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맞아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거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써야 될 돈을 조금 더 쓰는 정도거든요. 쿠폰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저거예요.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 그렇죠. 심리로 움직이는 게 경제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다 보면 이제 상권의 활기가 돌고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겠지만 내 집과 가까운 곳에 번화가 있는 곳에 가면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진 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저게 심리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수가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하반기 가면 좋아진다고 하는 게 성장률은요. 내수 플러스 수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근데 그 내수가 워낙 침체가 됐던 거를 윤석열 정권 때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냅둬야 된다. 미래 세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야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 나는 소비 쿠폰 받을래 하는 이직분들 계시잖아요. 참 일배반적인 거야. 진짜 미래 세대 걱정하시면 받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제가 선순환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맞고요. 거기다가 자영업 비중이 일반 선진국보다 한 15% 많은 나라예요. 이 두 개만 잘 가도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성장률 한 2%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네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나왔을 때 효과 없었다고 거짓말을 쳤었거든요. 그때 그 카이스트 뭐 무슨 과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잖아요. 경기도에 한정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마중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써야 될 돈이 없으니까 안 쓰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쓰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쓰면 조금만이라도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고 하면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일단 회복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각적으로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저는 이게 가장 크게 다가온 정책이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기대 이상입니다. 맞아요. 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초능력. 우리 아빠가 제가 나오는 방송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아서. 근데 어제 엄마가 뭐라면 요즘 아빠가 네 방송 맨날 틀어놓는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잘하니까 본인 주식이 많이 올랐어.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가 왔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노동주간이야? 막 SPC부터 시작해서 어제 포스코 이인식까지.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들 입장도 여러분들 있죠. 진보의 전통적인 아젠다가 있어요. 삼성은 악마. 맞아요. 노동자들 어쩌고저쩌고. 근데 국가는 그렇게 끌어가면 안 되거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보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 실제로 노동 이야기만 하면은 뭐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노란 봉투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꼭 엊그저께 나온 기사들 한번 보세요.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 떠난다 이런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은 경제 TF에서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 폐지하겠다. 기업 지원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처럼 하겠다. 그다음에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 위축되는 거 경제 형벌을 합리화시키는 TF 가동하겠다. 국민 펀드 100조 이상 만들어가지고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 기업들의 입장도 맞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노동계와 기업 입장을 둘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재용 싫어했지만 우리가 정권 한번 잡아본 뒤로 맛이 생겼어 나도. 이재용 이용할 건 이용해 먹고. 그럼요. 저는 금융 언어로 노동의 가치하고 또 산재의 처벌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대통령부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처벌보다 무서운 건 자본시장에서 책임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접근, 권고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가 먹히는 국무회의, 효능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저 오늘 감동 느꼈다. 아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거구나. 노동자 편만 들 수는 없는 거구나. 네, 그렇죠. 이래서 그게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들 머릿속은 되게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요. 노동자 편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노동자 편만 들겠다고 하는 게 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노동자들을 우대하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들의 월급도 오르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야 니들은 돈 벌면서 왜 우리는 월급 짜게 줘? 이것만 외쳐왔던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수권 세력이 되시려면 이 균형감 가진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저께 저 포스코 이인 씨가 대통령 말씀이 있는지 7시간 만에 저거 한번 보세요. 야. 근데 저는 저것이 국민들 속이는 속임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SPC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타겟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포스코 ENC나 SPC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 잘 봐라. 사람 죽이지 마라.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번째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때까지 저런 모습 안 보여줬었던 거 네. 아닙니까? 한 해에 5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눈속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업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SPC가 12시간씩 2교대가 아니라 8시간씩 3교대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 월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욕한다고. 욕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SP가 진심이려면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 일하는 게 그렇게 월급이 많이 안 깎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24시간 돌리는 거라면 임금은 똑같이 나갈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눈가림하는 거죠. 아, 이제 행정적 구조화도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훈장 거부한 분들이 꽤 계세요. 보통 이제 교육계 이런 데 계시다가 선생님이나 교수님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면 국가가 자연빵으로 훈장 같은 거 주죠. 근데 그거 그 서운을 거부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때. 나는 너 같은 놈한테 훈장 못 받아 하고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대통령이 윤석열 훈장 거부한 분들 다시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해라 해가지고 어제 한 분이 일단 양금덕 할머니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저 강제 노동 피해자 썼다가 윤석열한테 뭐 훈장 이거 난 못 받아. 야 광주 쌍촌동 상무 이동 저 할머니 저분한테 지금 서운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대상이었는데 그때 외교부가 반대해서 받지 못하게 된 케이스시죠. 저번에 우리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김초롱 인천대 명예교수가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근정 훈장을 거부한다. 멋있다. 있다. 이런 분들 줘야죠, 진짜 다시. 선명하죠. 이건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저 군인들 계엄에 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국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분들 이제 특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 대부분 다 대령이에요, 대령. 그리고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뭐 수방사 무슨 대령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별 달 것 같고 박정훈 대령은 병과여서 별을 못 단다고 했거든요. 박정훈 대령도 특진할 수 있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령 4사람이 별을 다는. 특진 해줘야 돼요. 그럼요, 해줘야죠. 무조건, 예. 자, 좋네요.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세상이 막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자, 대통령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성진님, 저도 자영업 하는데 정말로 민생회복 지원금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겁나게 도움이 되시나 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십시일반이란 말이 내가 동네 가게에 나가서 10,000원만 더 써줘도 많은 분들이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요. 이따가 재밌는 자리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번 게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김건희 윤석열 마인드고 돈을 번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이 돈 버는데 소비자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삼성이 이익 10개 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주지 않으면 됩니까? 그럼요. 마찬가지로 동네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는 내가 잘나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씩만 더 씁시다. 동네 나가셔가지고 그 재난지원금 이번에 저 소비 쿠폰 안 받은 카드로 받은 카드는 그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같이 써주셔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가 이거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날 보는 게 성공이 아니고 지금 밖에 나가 소비해 주시면 돼요. 소비하는 만큼 저한테 다시 들어온다고 봐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렇죠.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